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2%대 정도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또 차량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테슬라 올해 반등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4.1%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저번 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3.8%까지 떨어진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오늘도 채권 금리가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금리가 올라가고요. 경기가 나쁘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금리가 내려가는 법이죠. 자, 오늘은 미국 12월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12월 달은 소매 피크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이었던 11월 달 대비 0.6%나 늘어났다라고 해요. 월가 예상치가 0.4% 증가였는데 이를 웃돌았고요. 직전월 수치가 0.3%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거의 2배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여파에 따라서 가계 저축도 소진이 되고 있고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이 끼이면서 연말에 미국 소비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탄탄한 소비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준의 피벗, 즉 금리 인하 시기 역시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자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죠. 연준은 이미 많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띄었기 때문에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더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최근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마저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테슬라도 2%대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최근 하락이 유독 커요.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독일에서도 차량 가격 인하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더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역시나 경기 방어주들은 상대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기 마련입니다. 상대적으로 녹색을 좀 더 많이 띄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일단 지금 미국 증시 경계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나스닥 차트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다우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낙타의 등어리 모양처럼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고점에서 쌍봉을 만든다는 건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긴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최근 한 3개월간 급속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갈 흐름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많이 쉰다라고 하면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13,50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편입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중요한 매크로 이슈는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PC 물가 지수와 함께 1월 31일에 있을 1월 FOMC 회의가 되겠죠. 자, 오늘 소매 판매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자, 어제 대비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조기 금리 인하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1월 31일 FOMC 회의는 금리 동결 확률이 97.4%로 거의 확실시해 보이고요. 역시나 중요한 건 금리 인하 확률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인데 소매 판매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오늘 3월 20일 조기금리 인하 확률이 57.6%로 좀 내려왔어요. 계속해서 트래킹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확률에 따라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조기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시는 반등을 보일 수 있고 조기금리 인하 확률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해서 주가가 좀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어요. 테슬라 주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1.98% 빠진 215.5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봉은 양봉을 보인 하루였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210불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계속해서 저가 매수 세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4불을 머리로 보고 그 전에 저점이 약 210불대 초반이었는데, 자 여기를 왼쪽 어깨로 두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나 이는 기술적 분석이고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건 역시 펀더멘털적인 요소인데요. 테슬라 주가 200불 이하에서는 테슬라의 연간 EPS 4불 기준 약 50배의 PER 지수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200불 이하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식의 적극적인 편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 반등할지 그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2024년 연내 통틀어 봤을 때 200불 이하에서 테슬라 주식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볼 가능성, 그러니까 연내 수익을 볼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제 제가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리더십이 유지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올해 카메이커별 배터리 EV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년에 전체 배터리 EV는 글로벌에 9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180만 대를 판매를 했죠. 그러면서 20% 점유율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기업들도 2023년이 빨간색 막대를 보면 전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BYD의 발전이 눈부셔요. BYD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 배터리 EV 판매량을 73%나 늘렸습니다. 테슬라가 38% 늘리는 동안 더욱더 많이 늘린 BYD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올해 BYD가 전기차 판매량을 테슬라에게 있어서 앞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출액을 봤을 때는 테슬라의 판매 단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전히 매출액 기준 배터리 EV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0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한 회사는 테슬라와 BYD가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100만 대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현대차도 아직 50만 대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BYD, SAIC, 지리, GAC 등 중국계 기업들의 발전이 눈부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발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의 발전이 눈부시기 때문인데요. 뭐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다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인 2023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5개 T가 있죠. 독일과 영국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 판매량이 빠졌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럽의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유럽의 테슬라의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기가베를린이 위치하고 있는 독일의 하락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독일은 갑자기 작년 12월 17일부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자, 아니나 다를까 독일의 월별 판매량을 보면요. 그 심각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3년 월별 독일의 판매량은 보라색 막대인데 2022년은 파란색 막대입니다. 자, 거의 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보라색 막대, 그러니까 2023년 판매량이 2022년 판매량을 계속해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매달 앞서는 모습이죠. 근데 9월 달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특히 12월 달 보면 판매량이 뚝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9월 달부터의 판매량이 빠지면서 자, 독일의 전체적인 판매량이 좀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전기차 인센티브를 감소시켜갖고 12월 달에는 또 끊겨버렸어요. 테슬라가 홈그라운드인 독일에서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설마 독일에서 테슬라만 잘 안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모델 Y를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이 모델 Y는 2023년 독일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폭스바겐 ID4와 ID5를 더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테슬라 모델 Y는 독일에 45,800대 정도가 팔렸고 폭스바겐 ID4와 ID5는 합쳐서 36,000대가 팔렸어요. 테슬라 모델 Y는 폭스바겐보다도 25%가 더 많이 팔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문제는 독일의 경기와 독일의 보조금 정책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자 테슬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홈그라운드에서 지속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일 모델 Y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뜻인데요. 테슬라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의 가격을 1,900유로 인하를 했고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도 5,000유로 정도 인하를 했어요. 자, 그 감소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초에 중국에서도 가격 인하가 있었죠. 약 2%에서 5.9%까지 가격 인하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정말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하 폭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보조금이 끊긴 독일에서는 그 끊긴 만큼의 가격 인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더불어 독일에 붙어 있는 프랑스도 최근 보조금 삭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가격 인하를 단행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차량 가격 인하가 있으면서 오늘도 주가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유럽에서 4대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중에 이태리는 작년에 197% 성장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더 성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태리와 같은 경우는 올해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어요. 기존에 한 3,000유로에서 6,000유로까지 2024년에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모델 3 하이랜드가 지금 출시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독일과 함께 인도량 역성장을 기록했던 영국 역시 1월 27일부터 업그레이드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의 배송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향상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 3 하이랜드가 영국에서 잘 팔려가지고 올해 인도량 성장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만 유럽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올해 유럽에서 성장할 요인과 성장이 잘 안 될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도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12월 달 소매 판매도 잘 나왔고 아직까지 경기가 튼튼한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7,500불에 달하는 EV 보조금이 즉시 반영이 되고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그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성장을 보면 눈부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매년 이렇게 기울기를 높이면서요 성장을 해오고 있는 미국 시장이에요. 작년 12월 달에도 86,000대나 판매가 되면서 11월 대비 17%나 또 인도량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계속해서 매월 베스트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가 언제 확실히 반등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연초부터 이어지는 이 가격 인하 행렬 때문에 역시나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간 1월 25일 오전 6시에 있을 테슬라 4분기 어닝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올해 좋지 않은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도 있겠어요. 아마도 최근 매그니퍼센트 7으로 일컬어지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 주가의 약세는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주가의 반등은 좀 더 기다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뭐 9%까지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요. 이 빨간색 막대 즉 EPS가 잘 올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PS가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잘 반등할 수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도적 컴퓨터 AI 자율주행, 사이버트럭 4680 배터리,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로봇까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 R&D 비용이 이제 많이 더 투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EPS 성장을 크게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옵티머스와 같은 제품의 성장이 아주 눈부시고 빠릅니다. 자, 여기 트윗을 보시면 현대에서 인수한 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30년에 걸쳐 이룩해낸 성과를 테슬라는 2년 만에 이루어냈고요. 3년 안에 이를 비트한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No acquisition, Optimus is a startup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인수합병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현대처럼 이런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라 자, 테슬라는 스타트업처럼 옵티머스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직접 다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지금 비트를 했다,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요인은 지금 당장 주가에 반영될 요인은 아니죠. 옵티머스가 옷을 접던 계란을 집어내던 지금 이 EPS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옵티머스가 테슬라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요. 자, 그때는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르면 내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가격이나 행렬을 보니까 이번 달 어닝콜 때 제시할 일론의 2024년 가이던스도 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들도 217만 대 수준으로 상당히 지금 낮춘 상황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제쯤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겠느냐, 반등다운 반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보면
아마 올해 6, 7월 달부터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서는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미 연준이 빠르면 6월에서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 신호가 나오면 투자자들의 투심도 살아날 수 있고요. 자, 소비자들의 지갑도 좀 더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펀더멘털적인 요소나 주가 요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다양한 호재 요인이 있지만 역시나 가장 큰 호재 요인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FSD 버전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부터는 베타 딱지를 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베타 딱지를 떼게 되면 일단 그동안 부채로 잡아왔던 이 2연 매출 1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EPS에 이제 반영시킬 수도 있고 소비자들의 채택률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을 가지고 중국 내 FSD 베타 서비스를 실시를 할 수도 있죠. 자, 이는 그래도 상반기 내 특히 3월 이내에 나올 수도 있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고, 자,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 4680 대량 생산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사이버트럭에는 4680 배터리 셀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는 좀 램프업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자, 1, 2년 후에나 좀 펼쳐질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 2 공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네 번째 호재는 아직은 좀 먼 얘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1년 정도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되겠죠. 특히 6, 7월 달에 매크로 상황이 좋아지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때 반등다운 반등이 있지 않을까 제네피셜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10불대에서 지속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반등을 할지 더 하락해서 200불 한번 깼다 올라올지 그 누구도 몰라요.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주가가 약세일 때 잘 모아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애플과 아람코 그리고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실생활 리얼월드 AI 주식인 테슬라가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가 약할 때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